알고 싶은 그대는 산이었었네. 내 항상 바라보고 싶은 그대는 바다였었네. 높고 높아서 다 오르지 못한 산이요, 넓고 넓어서 다 볼 수 없는 바다요. 오늘 그대를 저녁 하늘 멀리 보내고 제만 남은 빈자리에 홀로 서노니, 이것은 내게 준 그대의 무엇인가. 솔바람 소리 들리네. 물결 소리 아미타불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미타불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다시는 고뇌의 육신을 받지 말고 아미타불이 상주하는 극락세계로 돌아가게 하소서. 번뇌를 사르소서. 무명의 검은 구름은 다 사르시고 한 줄기 청정한 빛이 되어 하늘을 오르소서. 죽음은 영원한 이별. 한순간도 다시는 부딪힐 수 없는 영원한 이별. 생명은 끝없이 윤회한다 하나 전생의 만남을 모르니 내 생의 만남인 들 어이할리. 생명이 고라면 그것은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까? 오욕칠종의 감정은 육신으로 해서 생기고 모든 번뇌도 그래서 생긴다면 육신이 소멸되면 고뇌 또한 소멸되는 것일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해강의 그림 좀 보세요. 신비하도록 환상적이죠? 그렇군요. 모든 형체를 색으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해강이는 천부적으로 미의 감각을 타고난 아이 같아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해.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의 구조가 죽어가면서 얼마나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말이야. 그리고 이게 울음 주머니야. 저기서 울음이 나와? 그래서? 하나다. 자, 여기 있어. 생명체의 신비를 느껴보도록 하고.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나와, 잘 좀 나와봐. 임마, 너 왜 거기에 서 있어? 전 실습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야? 지금은 수업 중이야. 빨리 와서 같이 해.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야? 이리 따라와. 엎드려 뻗쳐. 빨리 뻗쳐.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앉아. 환경조사서를 보니 보호자가 다솔 스님으로 되어 있던데 다솔 스님은 너희 아버지니? 아닙니다. 스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스님도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잖아. 다솔 스님은 비구 스님이십니다. 그런데 넌 어떻게 절에 있게 되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넌 오늘 왜 해부를 거부했지? 해부도 수업인데 네 마음대로 안 하면 돼? 전 다른 수업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의 배를 가르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니. 해부를 함으로 해서 동물의 구조와 인체 구조를 할 수 있잖아. 그건 과학이나 의학을 할 사람한테 필요하죠. 전 그런 건 안 할 겁니다.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야. 현실의 일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태반인데 장래의 일을 어떻게 단언해서 말할 수가 있어? 전 앞으로도 해부만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떨고 있는 개구리를 보는 순간 전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심장에 어떻게 칼을 댑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리고 너희들 그저 오락실 가지 않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면집 가서 만나러 왔네? 그래, 같이. 아, 선생님. 같이 가자. 조금 전에 선생님 찾는 전화가 와셨어요. 전화가요? 네. 다솔 스님이라고 하더군요. 선생님이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요. 네, 알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불가에서는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것을 인연이라고 하지요. 해강이도 저와는 깊은 인연이 있었을 겁니다. 해강이 얘기로는 절에서 생활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던데요. 5살에 와서 18살이 되었으니 오래되었지요. 어떤 동기로 그 어린 나이에 절에 오게 되었는가요? 선생님을 뵙자고 한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같이 생활하는 스님은 물론 해강이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망설여지는군요. 며칠 전에 해강이 소지품을 살펴보다가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시지요. 담임 선생님을 보고 있으면 무수한 색상을 느낀다. 그 색상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형상을 구성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황홀한 느낌이다. 이 글을 보는 순간 해강이 가까이에는 선생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비구승들만 모여 수도하는 곳이라 해강이를 보살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요. 수고스럽겠지만 앞으로 해강이한테 각별히 마음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강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제가 해강이를 맡게 된 동기를 말씀드려야겠군요. 13년 전, 그때도 지금처럼 여름이 시작되었을 때지요.
제가 오늘 스님을 찾아뵈온 것은 다름이 아니었고 제 아이를 맡아서 키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긴 비구성들만 모여 수도하는 곳이라 아이를 보살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해강이는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 생소한 환경에 잘 적응해 죽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도 해강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지요. 해강이 아버님은 그 후 소식이 없었는가요? 네, 없었습니다. 제게 해강이를 맡길 때 그분은 요양소로 간다고만 했습니다. 해강이 어머님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한테 아이를 맡길 때야 보살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스님은 해강이와 만난 것을 인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연이란 무엇인가요? 인연법을 알면 성불을 한 것과 같지요. 이론으로 말할 수 있지만 완전한 깨달음은 부처님 경지에 가야 알아집니다. 깨닫기 전엔 인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지요. 선생님이 먼저 그 경지를 보시거든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일까? 내 가슴 속에 와닿는 이 신선한 솔바람 소리는 무엇일까? 이 스님한테선 깊은 산솔바람 소리가 들린다. 내 가슴 속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슨 의미일까? 엄마 이제 오세요? 그래. 아직 안 잤구나?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엄마 반에 있는 오빠 때문에. 엄마 반에 또 속썩이는 오빠가 있어요? 아니, 오늘 엄마가 만난 오빠는 엄마 학교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그림도 아주 잘 그리는 그런 오빠야. 좀 봤으면 좋겠다. 보고 싶니? 네. 그래, 그럼 엄마가 한번 데려올게. 야, 3만 원 달라 축하지. 우리 코니콜에 같이 하자. 네가 공격해. 해강이 책 보고 있구나? 네? 네. 선생님, 우리 스님을 만나셨죠? 스님이 그러시디? 네. 스님은 안녕하시니? 스님도 오늘 아침 똑같은 말씀을 물으시던데요. 뭐라고? 담임 선생님은 안녕하시니라고요. 우리 스님 좋으신 분이죠? 그래, 좋으신 분이더라. 오늘 수업 끝나고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 선생님 댁에요? 우리 집엔 널 기다리는 꼬마 아가씨가 있는데. 꼬마 아가씨라뇨? 내 딸이야. 괜찮으면 같이 가자. 스님한테 전화를 드려보고요. 그래, 가정을 모르고 고원이니까 가정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지. 가끔 외출을 하기도 하니? 한 달에 한 번씩 다솔 스님 심부름을 다녀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절에 쭉 가. 있습니다. 다솔 스님은 어디로 심부름을 보냈는데? 속가의 동생 댁인데요. 특별한 심부름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저를 그 댁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속가의 음식을 먹여주시려고 그러시나 봐요.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주시니 고마운 분이로구나. 한창 발육기 있는 너로서는 절의 채식만 가지고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안 되겠지. 선생님, 저 글은 무슨 뜻이에요? 소창다명 사구자. 작은 창으로 밝은 햇볕이 가득 들어오니 날 여기 편하게 앉아있게 하는구나. 이런 뜻이야. 자은이하고 잠깐 있어라. 나 옷 갈아입고 나올게. 네. 자, 마셔. 네, 선생님. 엄마, 전 우리 선생님이 너무 싫어요. 왜? 우리 선생님은 소영이만 좋아해요. 어떻게? 3번씩이나 소영이만 빵집으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일이 있었겠지. 무슨 일은요? 어버이날 행사 때 편지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때 소영이는 엄마가 안 계셔서 교실에서 막 운을 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큰일이지 않니? 소영이가 울 땐 저도 따라 울고 싶었어요. 아마 선생님이 아빠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셨다면 저도 소영이처럼 울어버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3일씩이나 소영이를 위로해 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하지만 선생님이 나보다 다른 아이를 예뻐하면 난 화가 난단 말이야. 이야, 가만히 있자. 물리 과목에 100점 맞은 녀석은 해강이 한 명뿐인데요. 국어도 100점이에요. 그래요? 국어도 100점이에요. 영어도 100점인데요. 그럼 교련 점수는 60점 정도 줘야겠는데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납제감인데요? 제가 납제감이라뇨? 생각해보세요. 다른 선생님은 전부 만점 맞게 가르쳤는데 선생님만 60점짜리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100점 주겠습니다. 갑자기 강 선생님까지 대단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강이 덕분에 저까지 만점 맞고 있는 기분인데요. 선생님, 점수 좀 알 수 있습니까? 아직 채점이 끝나지 않았는데? 혜강이는 몇 점이에요? 넌 왜 네 점수보다 해강이 점수에 더 관심이 많니? 아닙니다. 전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 녀석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요. 며칠 전에도 저한테 와서 해강이 그림을 좀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해강이와는 매사에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걱정이에요. 스님, 법당 안에 있는 향나무를 제가 쓰고 싶습니다. 무엇에 쓰려고? 관세음보살님을 조상해보고 싶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네, 스님, 그 향나무를 제가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연히 귀한 나무만 버리는 게 아니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머니 간절하다면 가져다 쓰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스님. 엄마야? 엄마, 덕이 오빠가 왔어요. 덕이가?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덕이 제대했어? 예. 참 잘 됐네. 자, 어서 들어가. 네. 자훈아. 네? 엄마 핸드백에서 돈 꺼내서 고깃집에 가서 불고기감으로 좀 사오너라. 네. 저녁도 아예 났는데 고기는 무슨 고기세요?
덕이가 제대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축하를 해줘야죠. 북간에서 고기는 무슨 고기? 밥 먹는 것도 과하지. 이제 또 집구석에 들어앉아서 내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선생님은 전에보다 더 야위신 것 같은데요. 나이를 더 먹어서 그렇겠지. 이제 제대했으니 편한 마음으로 며칠 쉬어. 일자리야 찾아보면 나오겠지. 하고 날 빈둥거리면서 애미 속이나 썩일 놈이지 뭐. 아주머니도 참 덕이가 같이 있으면 집안도 든든하고 오히려 좋죠. 날 못 잡아먹어서 독을 쓰는데 좋아요. 덕이가 이해해. 저런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복을 입고 부대를 나올 때 선생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선생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나도 찾아갈 집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덕인 지금 외로워하고 있다. 내가 외로운 여자이기 때문일까? 내 주위에는 외로운 사람들만 모여 있다. 강 선생님, 해강이 가방에서 담배가 나왔대요. 뭐가 나와요? 담배요? 네, 소지품 검사를 하다가 적발됐다나 봐요. 지도부실에 갔다가 저도 놀랐어요. 해강이 지금 지도부실에 있나요? 네, 새파랗게 질려서 지도부 선생님 앞에 서 있더군요. 빨리 말해봐.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인지 알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께 상의를 드리려던 참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걸 좀 보십시오. 이 담배가 해강이한테서 나왔는가요? 네, 분명히 해강이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녀석은 절대로 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잡아떼는군요. 그렇다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합니까? 해강이 가방에서 나왔으면 해강이 것이 분명하죠. 제가 담임으로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이 문제는 당분간 확대시키지 말아주세요. 네가 나한테 하는 말은 모두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담배, 네게 아니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다. 난 네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담임인 내가 믿어주면 되지 않겠니? 네가 나한테 하는 말은 모두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뭐라고 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선생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도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나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지. 어른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리라고. 그런데 내가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아무것도 알아지는 게 없어. 인생이란 아마 그런 것인지도 몰라. 산다는 것이 막연하군요. 막연하지. 살아갈수록 자꾸 막연해져. 무슨 일을 할 건지 생각해 봤어? 우선 먼저 화훼 기술을 배울까 합니다. 화훼라면 꽃재배 하는 거 아니야? 네. 우선 화원에 가서 기술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뭐. 확고한 신념만 서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봐. 대학 나온 실업자가 얼마나 많아? 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든가 하는 문제를 별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왕 세상에 태어났으니 가능한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 옆에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마워. 덕이가 바르게 성장해 준 걸 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저놈의 자식은 지혜미 잡아먹으려고 환장을 했나? 허구날 돈 타령이야. 취직을 하려면 왔다 갔다 차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리는 뒀다가 못 썼을 거야. 어이구 내 팔자야. 내 저놈의 꼴을 언제 안 보고 살아 그래. 그립다. 막연하게 자꾸 그리워진다.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승복이로 불어오던 그 솔바람 소리인가? 아니면 다솔 스님 그 자체인가? 두려움이 느껴진다. 굳게 닫힌 동굴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와 그 속에 잠들어 있던 생명을 깨워버리고 말 것 같은 나한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바람 좀 쐬러 왔습니다만 어딜 다녀오신 길인가요? 네, 시내에서 청년의 법회가 있어서 참석했다 오는 길입니다. 알았더라면 저도 들을 걸 그랬군요. 여기서 이렇게 듣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책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마음만으로는 안 되게 매일 얼마씩 읽어야겠다 계획도 세웠고요. 그렇게 열심히 읽어서 뭘 하시려고요? 그렇게 읽고도 알아지는 없는 걸 보면 전 아무래도 바본가 보죠. 바보가 되면 좋지요. 부처님도 분별지가 생사윤회의 시초라고 하셨으니까. 분별지라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를 분별하는 마음 말입니다. 살아가는 일도 분별심 많으니 훨씬 더 피곤할 것 같더군요. 피곤하지요. 전 타봉에서도 분별심 빠르고 거기에 지혜도 없으면 어떡하죠? 그거 큰일이군요. 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말씀드리는데 스님이 놀리시는군요. 놀리다뇨. 선생님 고민하고 제 고민이 하도 같아서 그러는 거죠. 그럼 스님도 저도 할 문제는 많은 것 같은데요?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엄마 오시면 먹으려고 아직 안 먹었어요. 배고픈데 먹지 그랬어.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덕이 오빠가 모레 집을 나간대요. 그래? 지금 짐 다 싸놨어요. 아유, 자훈이 이제 오는구나. 선생님, 이제 오세요. 그래. 취직은 됐어? 네. 잘 됐군. 잘 되긴요, 엄마.
엄마도 서운하지만 덕이 오빠도 얼른 좋은 기술 배워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훌륭한 사람? 빌어먹지 않으면 다행이지. 초원에서 농사 짓던 사람도 서울로 올라오는 판에 하필이면 농사 짓는 걸 배우겠다고 시골로 내려가? 아주머니도 대학에서도 농사 짓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바르게 살려는 아들을 왜 자꾸 괴롭히세요? 바르게 살아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바르게 살아요? 늦은 시간에 뭘 하고 계십니까? 자지 않고 왜 나왔느냐? 스님은 왜 주무시지 않고 나와 계십니까? 좀 울적해서 바람을 쏘이러 나왔다. 다솔 스님께서 울적한 감정을 느끼신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하고 달라 보이느냐? 네. 그래, 네 눈에는 뭐가 달라 보이느냐? 전 외로움을 느끼지만 스님은 그런 건 느끼시지 않을 뿐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디 사람이냐? 네? 외로움도 느낄 줄 모른다면 어디 사람 축에 들 수 있겠느냐? 스님은 사람이 아니고 스님이시지 않습니까? 너는 절에 살았어도 헛살았구나. 사람 측에도 들지 못해가지고서야 어찌 스님이 될 수 있겠느냐. 보통 사람의 감정을 버리지 않고는 스님이 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감정을 지니고 있지 못하면 성불을 할 수 없느니라. 선생님! 태강이가 웬일이야? 아니, 웬 꽃나무지? 꽃이 예뻐서 한 그루 가져왔어요. 정말 이쁜데. 이 꽃나무부터 좀 심지. 예, 그러죠. 참 처음이지? 인사해. 이 형은 덕이라고 해. 그리고 이쪽은 해강인데 우리 반 학생이야. 안녕하세요. 자훈이가 말하던 바로 그 학생이군요. 자훈이가 해강이 얘기했어? 예. 언젠가 이 학생이 와서 그림을 그려주고 간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던데요. 해강이 오빠 왔네? 해강이 오빠가 이 꽃나무 가지고 왔어. 어머 예뻐라. 엄마 이 나무 어디다 심을 거예요? 글쎄 어디다 심을까? 저쪽 현관 앞에 심자. 그래야 우리 자훈이가 잘 볼 수 있지? 엄마. 가만히 있자. 사비 어딨더라? 다들 모였는데 바람도 쐴 겸 어디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래 엄마. 해강이도 오고 덕이도 내일 나간다니까 우리 그럴까? 야 신난다. 엄마 빨리 가자. 엄마 빨리 와. 자훈이가 해강이를 그참 좋아하죠. 빨리 가자.
스케치하기 좋은 곳을 찾아봐. 저쪽이 좋겠는데요? 그럼 그리로 가자. 참, 자훈아, 덕이 오빠는 어디 갔어? 저쪽에서 꽃을 따고 있어요. 덕이 빨리 와. 네, 먼저 가세요. 선생님, 좀 이상한 마을인데요? 그렇지. 아이고, 네 애미는 숨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흑장난만 놀고 있으면 어쩔 거요? 어? 아이고. 왜 그러냐? 이제 알겠습니다. 다솔스님이 왜 선생님을 만나보신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은 저의 부모님 비밀을 알고 계시죠? 부모님 비밀이라니. 다솔스님은 제가 10년 동안 학교를 다녔지만 한 번도 선생님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다솔스님이 선생님을 만나신 것은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환자였습니다. 이제야 기억 속에서 확실히 떠오릅니다. 전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부모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그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론 원망도 했었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해강이 담임인데요. 안녕하셨습니까? 해강이 문제로 스님을 좀 뵙고 싶은데요. 그러죠. 어디가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절로 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지요. 해강이 몹시 충격을 받은 것 같더군요. 그랬겠죠. 하지만 부모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야 할 연이 닿았다면 알아야겠지요. 저는 해강이와 깊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선생님도 해강이하고는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었던 것 같군요. 그 마을을 저도 한번 가보고 싶군요. 혹시 해강이 아버지가 그 마을에 계실 리 없겠지만 그냥 한번 들려보고 싶군요. 스님이 가신다면 저도 한번 더 가보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동행을 해주시면 좋지요. 자,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멀리 오셨는데 향을 한가 가지고 가십시오. 향은 어떤 때 피우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마음이 심란할 때 향을 피웁니다. 스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내 건강의 안정구까지도. 기차를 타고 오니 나그네가 된 기분인데요. 인생도 이런 나그네라죠? 나그네는 원래 고달프지요. 인생이 고달프다는 말과 같은 뜻이로군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고달퍼도 나그네 길 멈추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윤회인가요? 윤회지요. 윤회는 고달프긴 하지만 가장 인간적인 해답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입니까? 비록 내 생일 망정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약속은 희망이 아닐까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데요. 전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스님은 농으로 받아들이시는군요. 농이라니요? 전 지금 진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들은 책은 다 읽으셨습니까? 네. 이해는 못했지만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며 읽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다 왔네요. 저 마을입니다. 힘드셨겠습니다. 힘들 게 뭐 있습니까? 짐도 없는데. 짐이 따로 있습니까? 몸이 바로 짐이지. 실례하겠습니다. 지나던 사람들인데 잠시 들렸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가까운 절에서 왔습니다. 이 시줄 얻으려거든 잘 사는 마을로 가보십시오. 보시다시피 우린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시주는 못 얻더라도 이왕 왔으니 잠시 쉬었다 가지요. 여긴 초상이 났으니 다른 마을로 가보십시오. 대사님은 누구셔요? 지나던 중입니다. 아이고 대사님 들어가서 염불 한가락 해주셔요. 아이고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어서 들어가세요. 아이고 이게 웬 꿈 같은 일이요. 불러도 오지 않을 대사님이 제 발로 걸어서 찾아오셨으니. 극락에 왕생하느니 방명한량 없기어나오며 극락에 왕생하느니 수명한량 없기어나오며 극락 국토에는 성문이 많기가 원하오며 극락에 왕생하느니 중생마다 장수하기 원하오며 국토의 양생은 착한 일을 없기 원하오며 극락의 왕생
본연불로 왕생하기 원하오며 임종할 때 아미타불 나타나기 원하오며 극락에 왕생하느니 강령한량 얻기 원하오며 좋은 곳으로 가실 겁니다. 아이고. 스님, 이 은혜를 어찌 갚죠? 은혜랄 게 뭐 있습니까? 그만 가시지요. 애 좀 받아주십시오. 아이고, 인연의 정신 좀 봐. 이런 고마울 때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에휴, 에휴, 가엾은 거. 에휴, 쌍 몰라도. 이걸 같이 쓰시죠. 올 때는 말도 하시는데 어떻게 우산을 준비하셨나요? 혼자 사는 사람은 옷 젖는 일이 제일 귀찮지요. 그래서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산을 받고 혼자 비 오는 거리를 거닐 때도 있으신가요? 있지요. 가끔이긴 하지만 그럴 때는 언젠데요? 울적할 때지요. 스님은 어떤 때 울적함 느끼시는가요?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가끔 울적해지더군요. 출가를 하시는 건 혼자의 길을 스스로 택하시는 게 아닌가요? 출가를 했다고 해서 혼자 있는 건 아닙니다. 옆에는 공부하는 도반들이 늘 함께 있지요. 그런데 왜 혼자라는 생각을 하시는가요? 선생님은 혼자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도 물론 하죠. 가끔씩요. 그러시다면 선생님도 우산을 받고 비 오는 거리를 거닐어 보신 적이 있으시겠군요. 있죠. 어쩜 스님보다 조금 더 많이요. 선생님이 제 체면을 세워주신 것 같군요. 우리 비를 잠시 피했다 가시죠. 아무래도 관세음보살을 조상할 수 없을 것 같다. 내 가까이에 계신 것 같은데 그 형상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선생님. 뭘 하고 있니? 지렁이를 보고 있었니? 네. 이 지렁이는 다음 생에 또 지렁이로 태어날까요? 글쎄. 다솔 스님께서는 절밑에서 풀을 뜯어먹던 소가 스님들의 연불소리를 들은 공덕으로 축생도를 벗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더 큰 공덕을 쌓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스님들의 연불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으니까요. 이 지렁이는 다음 생엔 좀 더 지혜 있는 축생으로 태어날 겁니다. 예. 연불소리를 듣고 자란 제 손으로 살려줬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왜 학교는 안 나왔지? 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장래 문제를 결정짓지 못한다면 공부를 하는 것도 무의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장래 문제를 결정짓다니. 어떻게 지었는데? 선생님, 운명은 인간을 지배하죠. 글쎄,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장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옷의 빛깔은 바꾸어 입어도 옷의 크기는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옷의 크기가 운명이라는 얘기니? 전 운명이라는 요지부동의 괴물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건 승복을 입히는 겁니다. 승복이라니? 제 자신의 운명은 승복을 입을 때가 가장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런 결정을 짓기엔 난 너무 어리잖아.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이미 그런 결정이 지어졌습니다. 그건 어쩌면 태어나는 순간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떡하려고? 내년에 삼위계를 받겠습니다. 그럼 삼위승이 되는 거니? 네. 많이 아프시군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 때문에 마음이 안 놓여서 나왔습니다. 내일 저하고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으시죠. 아니야, 무리하지 마. 맡은 일이 있는데 자리를 비우면 돼. 저는 불안 포기에도 완전한 생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맡은 일은 철저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괜찮으신데 다른 무엇을 생각할 게 있습니까? 내가 뭐 금방 죽을 병이라도 걸렸어.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내일은 저하고 꼭 병원에 같이 가셔야 합니다. 덕이가 엄마 등 옆에서 우리 집에 온 지가 정말 어제 같은데 어느새 날 보호해주는 어른이 되었네. 오늘은 결과가 나오겠지. 네. 여기 하루는 천년 같군. 기분 어떠세요? 괜찮아요. 결과가 나왔나 봐요. 보호자 되시는 분은 선생님 방으로 가보세요.
무슨 병이래? 뭐 대단치 않은 병이랍니다. 숨길 게 뭐 있어? 난 다 알고 있는 병인데. 얼마 남았대? 아닙니다, 선생님. 내가 이 세상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도 이젠 얼마 안 남았구나. 내 생의 마지막 정리를 하자. 태원 수속하고 이모 집에 연락해서 차원이 집으로 오라고 해. 이 세상에서 맺었던 가장 안타까운 인연의 고리도 이제 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 번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흘러다니던 내 영혼도 다솔 스님에게 와서 비로소 안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스님이 잊고 계신 승복은 내 영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는 안 됨을 스님과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이고 더 무서운 외로움이었으며 쓰라린 고통이기도 했다. 계절이 바뀔 때는 언제나 비가 왔지.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바뀔 때에도 이제 나는 돌아오는 봄을 볼 수 없다. 여름 바다도 가을 들판도. 난 내 인생을 죽음의 준비와 연결지으며 살아왔다. 결국 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여기를 보세요. 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 기억 속에 곧 잊혀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분들한테 그 시집을 한 권씩 선물했어요. 그 시집 속에는 여러분들의 생을 이끌어갈 소중한 말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가끔 그 시집을 보면서 용기도 얻고 위안도 얻고 하세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재현! 경례! 언니, 그 학교 좀 그만둘 수 없어?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왜 그만둬? 언니는 그 청승 때문에 이렇게 됐어. 언니, 내가 혼자 생각해봤는데 유서방한테 연락해서 미국에 가.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응? 그러다 미국에 가서 죽으면 어떡하니? 왜 죽어? 고치러 가자는데. 그렇게 번거롭게 죽을 필요 없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왜 죽으려고만 그래? 죽음이란 순리대로 받아들일 때가 가장 편한 거야. 언니는 죽는 순간까지도 공자 같은 소리만 할 거야? 공자 같은 소리만 하다니. 공자들 죽음 앞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까? 미안해, 언니.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봐. 차원이 오기 전에 얘기를 해야겠구나. 미안하다. 차원이를 너한테 맡길 수밖에 없구나. 이 집을 팔아서 반은 차원이 키우는 데 쓰고 나머지 반은 차원이 앞으로 저금을 해다고. 언니가 왜 이렇게 됐지? 착하고 똑똑하던 언니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고 가지? 죽어가는 내 앞에서 이러지 마. 언니가 불쌍해서 그래. 너무 불쌍해서 그래. 나도 울고 싶다. 목을 놓아 울고 싶다. 하지만 목을 놓고 울 만큼 편한 사람이 내겐 없다. 동생이 불쌍하다고 한 건 어쩜 이런 나를 두고 한 말인지도 모른다.
오늘은 공부를 게을리한다고 엄마한테 꾸중을 들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짝불평도 안 하고 투정도 덜 하고. 내일은 엄마를 좀 일찍 들어오시라고 해서 편안히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혜강이 오빠처럼 멋있는 그림을 그려서 엄마한테 선물해야지. 우리 엄마는 최고니까. 참, 오늘 밤 꿈속에선 아빠 만나봐야겠다. 아빠도 내가 보고 싶으시겠지? 내가 죽으면 넌 누구와 살까? 널 남겨두고 혼자 가야 엄마는 가슴 아프지만 엄마는 널 남겨두고 혼자 갈 수밖에 없단다. 스님이시군요. 어떻게 전화를... 저희 절에서 내일 탑돌이가 있는데 선생님도 오셨으면 해서요. 탑돌이라뇨? 내일은 마침 보름이고 해서 부처님 사립탑 주위를 돌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시겠습니까? 네, 가겠어요. 보살계를 받으시겠습니까?
보살계라뇨. 부처님과 제자됨을 약속하는 의식이지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의식이야 복잡합니다만 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지요. 받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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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명은 수물은 자 영꽃 하자 은하로 하지요. 숨어서 있는 영꽃이란 뜻입니다. 따끔한 순간에 과거의 업장은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몸을 받으시든 이 생에서처럼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보살이 되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군요. 우리 세세생생 다시 만나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되십시다. 스님, 우리 인연은 무엇이었을까요? 꽃잎이었겠지요. 허공 속에서 잠시 스쳤던 꽃잎이었겠지요. 스님, 관세음보살님을 다 조상했습니다.
이 보살님은 선생님이 아니냐? 네,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내게 있어서도 보살이야. 금강경을 사경한 것이니 이걸 가지고 어서 선생님 댁으로 가거라. 어서. 네.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제 곁에 계셔야 합니다. 제가 훌륭한 스님을 거가는 것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선생님. 무명의 검은 구름이 다스르시고 한 줄기 정정한 빛이 되어 하늘을 오르소서. 살원이 잘